7월 17일 생생 주식입니다. 오늘 장 시작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넘게 이렇게 빠졌죠. 이게 3분봉인데요. 시작하면서 바로 30포인트가 넘게 이렇게 빠졌죠. 이때 제가 두 가지를 주식장인 멤버십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삼성전자가 오늘은 지수를 방어할 것이다. 둘째, 코스피 지수는 다시 대반등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오후장 들어서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스피 지수를 갖다 놓고 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고점이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고점이 얼마죠? 3217포인트입니다. 3217포인트. 이번 대반등에서 이거를 넘긴다. 오늘 밑꼬리 포함해서 이 대반등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도 이제 봐야죠. 3217을 넘긴다. 그러면 이거는 역사적 신고점 경신으로 계속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3217포인트를 넘기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혼조공방, 왔다 갔다 혼조공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에서 일부 종목은 물량을 좀 줄여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반등 시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지난주 금요일 고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단기적인, 물론 궁극적으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단기적인 대응 마인드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코스피 지수에선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갖다 놓고 볼 때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장중에도 마찬가지예요. 6월 고점 804포인트를 하향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하향하지 않았죠. 어제 밑꼬리, 오늘 밑꼬리 전부 다 여기를 지지하면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의 이 패턴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려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 중에서 물론 세 개가 다 움직이면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거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상승을 해주면은 코스닥 지수는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 초반에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방어를 하고 코스닥은 바이오가 방어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식장인 멤버십 분들, 오늘 바이오가 그대로 코스닥 지수를 방어해 줬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코스닥 지수를 지금 위치에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코스피 지수는 상승 시도 후 매물 소화를 또 거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코스피 지수보다 더 나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제가 주간 전망을 일요일 방송에서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 흐름과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코스닥 지수는 일단 계속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얘기는 반도체나 바이오나 또는 2차전지 이쪽에서 순환매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종목은 딱 두 개만 얘기할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양호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서 올라갔죠. 삼성전자는 이미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왔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이거는 매도할 필요도 없고 매수할 필요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다. 그러나 57,500원을 돌파하고 저점상 지지로 전환해주면 이건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 6만원 돌파 쪽으로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6만원 돌파는 또 무슨 의미죠? 기간 조정의 영역을 돌파하는 거죠. 이 얘기했고요. 또 최근에는 요 어닝 쇼크 나와서 밀릴 때 6만원을 지지하면서 매물 소화를 끝내고 다시 62,000원을 넘어가는지를 봐라 라고 그랬죠. 그 패턴이 나오고 나니까 이 상승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의 상고심 무죄 확정됐죠. 여기다가 엔비디아의 H20 중국 재판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삼성의 HBM3 모델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그죠? 또 HBM4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샘플 공급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의 역할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 하락의 과정,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 보면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이 위로 많이 물려 있어요. 개인 물량이 위로 많이 물려 있다. 위로 매물대가 여전히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68,000원. 자, 66,000원에서 68,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한으로 일단 오늘 들어왔어요. 68,000원에 대해서 돌파 안착을 하는지, 즉 돌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시켜 나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승 시도 과정에서. 자, 이것까지 만들어지면 달라져요. 삼성전자가. 알았죠? 달라집니다. 다만 어떤 기준점을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겨서 저점상 지지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고, 또한 그러한 모습이 나왔더라도 단기간 내에 다시 깨고 내려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68,000원의 어떤 포인트를 확인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오늘 빠졌어요. 오늘 많이 빠졌죠. SK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빠졌는데 일단 SK 하이닉스는 HBM 단가가 인하될 가능성에 따른 어떤 투자 의견 하향 뭐 이런 식의 국내외 증권사들의 보고서, 이런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가 오늘 쏟아졌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밀렸어요. 아무래도 오늘 공매도를 좀 쳤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며칠 사이에 뭐가 달라졌느냐 이거죠. 며칠 사이에 뭐가 달라졌어요. 결국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는데, 이런 결국은 공매도로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투자 의견 하향하고 뭐 어떤 HBM 단가 인하 가능성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집어넣는 건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왔고 영업이익 9조 원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 부분 이상으로 이미 주가가 선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미리 또 매물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 이동 자체가 SK 하이닉스에서 빠지면서 삼성전자로 이동하는 어떤 이런 현상도 있죠. 이런 것도 오늘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SK 하이닉스가 빠지는 그러한 부분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앞에 전저점이 있죠. 바로 여기에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지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일단 여기를 하향해 버리면 오일이평선이 쌍봉이 돼 버립니다. 여기를 하향해 버리면 오일이평선이 쌍봉이 돼 버리면서 21이평선이 약간 꺾여요. 이럴 경우에는 61이평선하고 이격 수렴을 좀 거쳐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지지에 성공한다. 그러면 여기서 좀 왔다 갔다, 바로 급반등은 못 하더라도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지가 중요하다. 이 포인트를 갖고 SK 하이닉스의 후속으로는 체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만 일단 짚어봤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